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9월 3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했다는 이야기, 엔비디아 스탁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들어온 소식 때문에 그렇고요. Pressure makes diamonds라는 것은 다이먼이 이제 JP 모건의 CEO인데 어떤 프레셔를 받으니까 다이먼이 더 강해졌다. 뭔지 이런 얘기가 되겠고 헬렌 데미지는 허리케인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이번 달 마지막 거래 세션을 맞이를 했죠. 9월 지난주까지 보면 S&P 500 지수는 거의 1.6% 상승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8% 상승, 나스닥 종합지수는 거의 2.3%를 상승했습니다. 사실 9월은 전통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약한 달로 여겨지지만 주식은 연방준비제도의 0.5% 금리 인하로 인해서 반등했습니다. 9월과 3분기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사상 최대치로 마감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하락을 했고 S&P 500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오픈 AI의 펀딩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온 애플은 1.5% 상승했고 유럽의 자동차 업체 스텔란티스가 연간 이익 지침을 대폭 하향한 영향으로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가 각각 1.9%, 1.6%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는 1% 이상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0.4%, 마이크로소프트는 0.5% 하락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771%로 2 베이시스 포인트 올랐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7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3.61%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63,970.95달러에 이더는 2,629.19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전통적으로 하락 빈도가 가장 높은 달 중 하나인 9월은 약세로 출발했지만 연준이 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대폭 인하하면서 반등으로 돌아섰고요. 3분기 전체로는 다우가 8% 이상, S&P 500과 나스닥이 각각 5%,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10월인데 10월도 미국 증시에는 극심한 변동성이 많았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4분기의 랠리의 지속 여부는 10월 중순부터 시작될 3분기 기업 실적에 의해 시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지금까지의 랠리 이후 올해 마지막 분기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동부와 멕시코만 해안 전체 항만에서 작업 중단을 피할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국제항만 노동자협회 ILA 회원들은 화요일 동부 시간 오전 12시 1분에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 밤 동부 시간으로 12시가 딱 지나면 파업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협상이 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군요. 이번 파업은 1977년 이후 이 항만에서 처음 발생하는 파업입니다. 메인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거의 모든 화물 항구에서 다양한 물품의 흐름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나나부터 유럽산 맥주, 와인, 주류, 가구, 의류, 가정용품, 유럽 자동차와 미국 공장 운영,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부품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데 또한 이 항만을 통해 수출되는 미국 제품의 흐름도 중단이 돼서 미국 기업들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업의 지속 시간에 따라서 소비재와 산업재해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에서 회복의 신호를 보였던 미국 경제에 다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좀 조목조목 살펴보면 이번 파업에 영향을 받는 항구들 중에는 미국에서 처리하는 화물량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항구인 뉴욕과 뉴저지 항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델라웨어의 웰밍턴 항구는 미국 내에서 바나나 수입량이 가장 많은 항구로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의 상당 부분이 들어오는 곳인데 농업협회에 따르면 다음 주 파업이 예상되는 항구를 통해 120만 톤의 바나나가 수입되는데 이게 바나나 수입량의 약 4분의 1가량 된다고 합니다. 또한 캐리도 항만을 통해 운송되고 수입되는 와인, 맥주, 독한 주류의 상당 부분도 이 항만을 거쳐 들어오는데요. 미국 식품 생산 업체들이 사용하는 원재료인 코코아와 설탕도 항만을 통해 이동합니다. 또 앞서 말했듯이 가구나 가전제품과 같은 비신선 제품도 이 항만을 통해 운송되는데 소매업체들은 10월 1일 파업 시한 전에 연휴 시즌에 판매할 수입 제품들을 받기 위해 최근 몇 달 동안 서두르고 있었다고 하는군요.
다만 노조는 파업 중에도 군수품 처리는 계속할 것으로 약속했고 여객선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은 일반적으로 이번 파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시설들을 이용하고 곡물을 운반하는 벌크 선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동부와 서부 해안의 거의 모든 다른 항구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품 운송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지켜보면서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200개 이상의 비즈니스 그룹이 지난주 백악관에 편지를 보내서 바이든 행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해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이 항만을 통해 수입과 수출을 운송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직원들이 현재 진행 중인 노동 협상으로 인해 파업이나 다른 혼란을 겪는 것은 마지막으로 필요한 일이다라고 편지는 전했습니다. 자, 이 편지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시하진 않았지만 1947년에 제정된 태프트 하틀리법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에 서부해안 항구에서 노조원들의 11일간의 폐쇄를 중단시키는 이 태프트 하틀리법을 적용하기도 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태프트 하틀리법을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고성능 AI 칩 국산화를 위해 자국 기업의 중국산 칩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엔비디아와 미국 반도체 기업의 파급 효과가 미치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 H20 칩의 아시아 최대 고객이었던 바이트댄스는 엔비디아 칩 대신에 화웨이 칩을 사용해 AI 모델을 훈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자국 기업의 엔비디아 프로세스를 쓰지 말고 중국산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주말에 전해졌는데요. 따라서 오늘 미 증시 개장 전에 엔비디아를 비롯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 중국의 AI 칩 자립 노력에도 여전히 화웨이들의 생산 능력 부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로이터는 지적을 했는데요. 바이트댄스의 경우 올해 어센드 910B 칩을 10만 개 이상 주문했지만 3만 개도 못 받았다고 하는군요. 마케로치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상반기에 엔비디아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서만 62억 달러, 즉 11%의 매출을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에 엔비디아 첨단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그 이후 정밀한 반도체 제조 장비도 수출 제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캠브리콘 테크놀로지와 화웨이 같은 국내 칩 제조 업체를 육성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Pressure Makes Diamonds라는 제목의 뉴스가 올라왔는데 압력을 가했더니 이 다이먼이 더 강해졌다 이런 얘기인데 다이먼은 제이미 다이먼을 얘기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데요. JP 모건 체이스의 CEO죠. JP 모건 체이스는 미국 규제 당국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 은행은 지난달 피어투피어 결제에서 사기 방지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는 주장에 대응하여 회사는 다음 단계로 소송을 포함한 조치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 최대 은행의 강력한 경고이며 정책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거 미국 은행 규제 시대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정부 감독 기관과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여론 변화와 강력한 정책 제안들이 업계에 압박을 가면서 JP 모건과 CEO 제이미 다이먼 같은 인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허리케인 헬렌이 미 남동부를 강타하며 플로리다, 조지아, 알라바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에 홍수와 파괴를 남겼습니다. 제가 본 뉴스에서는 최소 90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가구가 정전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 뒤에 업데이트된 것은 더 큰 사망 소식과 더 큰 정전 사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폭우로 전선과 도로가 파손되었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의 일부 지역은 완전히 고립되어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토요일 성명에서 백악관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